저기요. 정신이 좀 드시나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상급 승무원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따뜻한 식사와 커피를 즐기며 다음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창가에서 승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없어져 버리고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듯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정적을 깨고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들의 얼굴엔 근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듯 빠르게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한민국 승무원들은 놀라서 그들을 쳐다보죠. 이들의 표정과 행동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방금까지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사라지고 카페 안은 긴장감에 휩싸여 버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기된 표정에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에게 집중되죠. 이 순간 휴게실 안의 모든 이들의 마음은 궁금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즈이고 에어 프랑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8년째인 30대 초반의 직원입니다. 곧 휴가를 가서 조금 쉴 계획이에요. 사실 요즘은 승무원 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만 못해 조금 지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휴가를 가기 전까지 남은 비행 스케줄을 평소처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날 우리 비행기는 중국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비행 중 조종석에 앉아있을 때부터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이런 느낌은 제 8년 경력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시 기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기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행히도 비상 착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던 곳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었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의 긴박한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 비행기는 결국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승무원들은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비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에게 운항 루트상의 하나의 지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목적지로 삼은 적도 없었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제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후진국처럼 여겨졌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목적지로 다가왔습니다. 중국만의 정갈함과 조용함이 저를 끌었죠. 그래서 저는 종종 중국이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적부터 아시아계 사람들과의 몇 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여유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급하고 급한 성향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는 제가 자라온 문화와는 크게 달랐죠. 또한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몰랐고 그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 착륙을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후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거리에는 언제나 관광객들로 북적대곤 합니다. 특히나 명품 매장 앞에서 긴 줄을 서 있는 분들 중에는 아시아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명품점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신 후에 보면 그 길가가 꽤나 지저분해지곤 했어요. 정말로 놀랄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 오해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날씨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객분들께서는 빨리 상황을 알려달라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곤 했죠. 그 중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인이 많아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던 일을 마저 이야기할게요. 다행히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냈어요. 그 안도의 순간도 잠시
기체 정비팀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엔진 소모 부품을 긴급하게 교체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들의 말에 저의 마음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불행이 가까스로 비켜간 건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사실 저는 내심 중국 공항에 착륙하길 바랐어요. 중국은 우리 항공사가 자주 가는 곳이라 우리 팀에게는 익숙한 땅이었죠. 무엇보다 그곳의 기술력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절실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도착한 기쁨도 잠시 어린 시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신뢰해도 될까? 서두르는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지는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과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갑자기 들이운 것처럼 남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저희 모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요. 정비팀은 기체 점검에만 최대 12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은 그 소식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가 얼마나 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승객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도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당황하셨겠지만 큰 사고를 피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의 안전과 편안함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짐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팀과 승객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항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짐 분실이나 사기와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길게 느껴질 대기 시간이 앞에 놓인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객들에게 정비팀의 상황을 설명하고 비행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공항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한 후에야 우리 팀은 잠시 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서니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그들이 어느 항공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등이 서늘해지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까지 흐르기 시작하며 이국 땅에서 갑작스러운 아픔에 당황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팀 모두가 제 상태를 걱정하며 울상이 되었죠. 그때 옆 항공사의 승무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열이 계속 오르고 힘이 빠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승무원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동용 휠체어를 가져와 금세 저를 공항 내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여권을 제출하고 접수를 마친 후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조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열이 식으며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언제 비행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여자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걱정되어 다시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국 항공사가 왜 모델로 삼아야 하는지, 왜 칭찬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진심이 생활 속에 녹아든 모습을 보며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샤워가 가능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여쭈었더니 곧바로 친절하게 답해주시더군요. 샤워는 물론이고 옷까지 드라이클리닝 해줄 수 있는 호텔이 있다고 하시며 짧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용실부터 없는 게 없는 인천국제공항,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병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탄했는데 그녀의 친절한 인사와 함께 비행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죠. 링거를 맞고 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깨끗해진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국제공항 내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더 최근에 지어진 이 공항이었죠.
전 세계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급이라는 건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보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 곳곳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정말 여유롭고 편안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났고 모든 곳에 핸드폰 충전 단자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거의 기본적인 서비스처럼 제공되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통신 설비도 최신 상태였습니다. 특히 삼성과 애플 제품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블 포트들이 갖춰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안내 스크린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 공항 전체의 시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시설, 우체국 서비스, 사우나,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까지 공항 안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었기에 마음이 더욱 편안했습니다. 어디서 씻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어디 앉아서 쉴지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죠. 저는 캡슐 호텔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상 머물러야 하는 일반 호텔과 달리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제게 딱 맞는 시간대에 편안하게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이 있는 객실과 없는 객실로 나뉘어 있어 제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캡슐 호텔에는 이미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 조금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자 직원분께서 기다리는 동안 샤워실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도 있었는데 최상급의 깨끗함을 자랑하더군요. 만약 조금 더 오래 샤워를 하고 싶다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파운에어라는 사우나도 있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여성 전용 수면실도 있고 샴푸와 바디워시도 제공된다고 하니 정말 몸만 가면 되는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캐리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어서 짐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시설이 호텔 못지않게 깔끔하고 청결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 공공시설에서는 가끔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랬죠. 샤워를 마치고 나니 전보다 훨씬 상쾌한 컨디션이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편안하게 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비를 시작했다고 했던 비행기가 벌써 정비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믿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비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빠른 결정과 행동력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죠. 불편함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빠른 인터넷과 최신 스마트폰 보급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신속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곳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놀라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한국의 빠른 문화에 대해 다소 힘들어하던 루이즈 양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